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로 이제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랑 이제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은 방문하지 않은 정점으로 향하는 간선이 있다면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이었고요. 스택을 사용한다고 적어놨는데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도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스택 자료 구조를 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기를 사용해서 제기도 똑같이 스택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기를 사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쉽게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너비 우선 탐색은 시작점에서 가까운 정점부터 순서대로 방문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건 이제 Q 자료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이제 위상 정렬인데, 위상 정렬은 순서가 있는 작업들이 주어질 때 이들의 순서를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교과목표를 보면 이런 과목 이수 체계표가 있죠. 이거는 임시적으로 표현해 본 건데,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수해야 자료 구조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을 수 있고, 자료 구조를 또 이수를 해야 알고리즘을 들을 수 있고, 알고리즘이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어야 인공지능을 들을 수 있듯이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위상정렬이라고 합니다. 일단 위상정렬의 특징으로는 위상정렬은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 의미가 방향성이 있고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에서만 위상정렬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당연히 방향성이 있어야겠고 서로 의존 관계가 표현돼야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이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제 출발 1번부터 출발했을 때 다시 1번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을 경우 이걸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 같은 경우는 이제 3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번이 수행이 되어야 하고, 1번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2번이 수행되어야 하고, 2번이 수행되려면 3번이 수행돼야 하듯이 계속 돌아가죠. 이런 경우 이제 위상정렬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이유 또한 0번을 수행한 다음에 1번을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0번을 수행한 다음에 6번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도 이걸 이제 위상 정렬을 해본 결과인데, 이 예에서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간선들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만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간선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올바른 위상 정렬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상 정렬로 인한 결과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하는 간선만 존재하게 됩니다. 위상 정렬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택을 이용한 방법, Q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이제 DFS를 이용한 방법, BFS 이용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동작 방식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으로 이제 Q를 이용한 방법을 먼저 설명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Q를 이용한 방법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스테레오 이용한 방법은 이제 구현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데 이해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Q를 이용한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를 이용한 방법은 일단 BFS랑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자면 일단은 BFS랑 일단 다른 점은 얘는 일단 진입차수를 이용하는데 진입차수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정점에 대해서 들어오는 간선이 있을 거고 나가는 간선이 있을 텐데 이게 들어오는 간선을 진입차수 또는 이제 뭐 인디글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가는 간선을 진출차수 또는 아웃디글이라고 합니다. 녹화 중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출 차수를 이용한 이유가 일단 진출 차수가 있다는 의미는 얘를 수행하기 전에 뭔가를 수행해야 할 게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진출 차수 이용하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진출 차수가 0인 정점을 Q에다 넣습니다. 아래 예를 들자면 이제 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진출 차수가 없는 경우겠죠. 진출 차수 0이고 1번은 진출 차수가 1이고 5는 1이고 2번 같은 경우도 1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간선이 2개이기 때문에 진입 차수가 2고 잠깐만요. 4번 같은 경우는 진입 차수가 1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번부터 Q에 넣고 Q에서 이제 BFS처럼 하나씩 꺼내서 그와 연결된 모든 간선들을 제거를 합니다. 0번을 꺼내면 이제 0번과 연결되는 모든 간선들을 제거를 하고 그럼 이제 이 진입차수들이 0에서 1에서 0으로 바뀌고 여기도 1에서 0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제 진입차수가 0이 된 정점을 다시 Q에 넣습니다. 진입차수가 0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먼저 수행된 것들이 없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Q에다 넣습니다. 이걸 이 3번 과정을 Q가 빌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반복을 하면 이제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진입차수로 일단 구해본 것이고요. 처음 시작에 이제 진입차수가 0인 정점을 먼저 Q에 놓고 시작한다고 했죠. 0을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0에서 Q에서 하나를 빼고 Q에서 하나를 빼면 0과 인접한 연결된 간선들 모두 제거하고 진입차수도 이렇게 1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도 0이 되었고 5번도 0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0이 된 간선을 지우면서 0이 된 정점들 다시 Q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Q에서 또 하나를 빼고 그러면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면 이제 1과 연결된 모든 간선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진입차 수가 1이 줄어들었고 0이 되었죠. 그럼 다시 2를 또 다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다음 또 Q를 또 Q에서 또 하나를 빼고 5번이 빠지면 이제 이 간선이 지워지겠죠. 5번에서 간선이 지웠는데 3번을 보면 아직 진입차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Q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Q에서 또 하나를 또 뺍니다. 그리고 이 간선이 또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3번에서 봤을 때 진입차수가 이제 0이 되었습니다. 그럼 0이 되었으니까 다시 Q에다 집어넣고 그럼 계속 반복하면 이제 Q에서 나온 순서가 이제 위상정렬의 결과가 됩니다. 한번 이제 한번 구현하는 거 한번 보실 텐데 APS랑 매우 구현하는 게 매우 비슷합니다. 일단은 그래프 입력 받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이 정점의 개수고 m이 간선의 개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 입력 받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단 이 그래프 예로 한번 보여볼게요. 정점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거 놓고 그리고 이건 방향성 그래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프였다면 이제 반대의 간선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0에서 1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진입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입차수도 구해주어야 합니다. 진입차수는 이제 입력받을 때마다 뭐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의미 자체가 이제 A에서 B로 가는 간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B의 진입 차수를 1 증가해 주면 되겠죠. 우리 그래프 입력은 다 되었고 이상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정렬을 하려면 일단 Q가 필요하겠네요. Q를 일단 만들어 놓고
처음에 뭘 해야 됐죠? 일단은 진입 차수가 0인 정점을 Q에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정점 개수를 입력받아서 인티그리가 0이면 Q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Q가 빌 때까지 수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거고, Q에서 하나를 빼서 이와 연결된 모든 간선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간선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디그리 값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현재 정점이랑 연결된 모든 간선들을 보면서 인티그리 값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뭐 0번 정점, 지금 현재 0번 정점이었다면 연결되는 모든 간선들을 이렇게 인티그리 값을 하나씩 빼주겠죠. 이렇게 빼주고 진입차수가 0이 되면, 진입차수 0이 된 정점이 있으면 Q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인티그리를 확인 체크해서 0이 되면 Q에다가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BFS랑 매우 비슷하고, 일단 수행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탐색하는 과정을 일단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하나 선언해서 Q에서 정점 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만든 함수를 실행하고,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오더 벡터 안에 순서대로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오더 벡터를 이제 들어있는 값들을 출력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정점 6개고 간선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있으니까 6, 그 다음 0에서 1로 가는 간선, 1에서 2로 가는 간선, 2에서 3으로 가는 간선, 3에서 4로 가는 간선, 또 0에서 5로 가는 간선, 5에서 3으로 가는 간선. 입력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해보던 거랑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았고, 자, 코드를 그대로 똑같이 강의 자료에다가 표현해놨습니다. 일단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미상정렬은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에서만 그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죠. 근데 만약에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인지 없는 그래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 사이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앞에 예시에서 만약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뭐 임의로 간선하늘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그래프였다면 얘는 항상 진입차수가 1 이상 존재가 하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진입차수가 0이 되어야 Q에 들어가지는데 얘들은 항상 진입차수가 1 이상 있기 때문에 Q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아예 방문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위상정렬 이 BFS 탐색했을 때 방문이 안 된 정점이 있다면 그건 이제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의미겠죠. 그걸 좀 더 뭐 쉽게 표현하자면 예를 들어서 위상 정렬을 했는데 오더 안에 위상 정렬이 된 결과값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위상 정렬한 결과값이 정점의 개수보다 작다면 방문을 못한 정점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그래프가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사이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이상 정렬된 값을 출력해 주면 될 거고요. 아직 뭐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Q를 이용한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스택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고 하였죠. 스택을 이용한 방법은 구현은 정말 간단한데 지금 방금 설명한 방법으로도 웬만하면 다 위상 정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더 빠르게 단순하게 위상 정렬된 값을 바로 얻고 싶다 한다면 뭐 스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그냥 DFS 탐색을 하는 겁니다. DFS 탐색을 하면서 계속 재기 호출을 계속 하잖아요. 그 DFS가 종료될 때마다 현재 정점의 번호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계속 기록을 하다가 DF 탐색이 끝나면 이제 그 기록한 정점들 기록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순서를 뒤집으면 그게 위상 정렬의 결과가 됩니다. 좀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제 DFS 함수의 종료 역순이 위상 정렬의 결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DFS를 돌리면서 그냥 DFS 종료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기록한 기록을 이제 뒤집으면 그게 위상 정렬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게 어떻게 왜 위상 정렬의 결과가 되냐면
채팅 한 명 남겨주셨는데 전에 도착한 정점에 다시 도착하나요? 뭐 방금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 일단 본론으로 가서 일단 이게 왜 위상 정렬이 되는 건지 뭐 간단하게 증명하자면 이건 뭐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냥 가볍게 일단은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제 기록법으로 증명을 해보자면 아까 DFS의 종료 역순이라고 했죠. 종료 역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았을 때 제일 끝에 있는 게 가장 먼저 종료된 정점일 거고 제일 앞에 있는 게 가장 늦게 종료된 정점이겠죠. DFS가. 일단 그 DFS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게 DFS를 돌리면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정점에서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다 체크하면서 방문이 안 된 정점이 있으면 또 DFS 함수를 재기적으로 불렀었죠. 그럼 또 이 DFS 함수 안에서 이제 이 DFS 함수 코드가 또 돌아갈 거고 이 안에서 또 DFS를 또 호출하면 이 안에서 또 이제 이렇게 DFS 함수가 동작하겠죠. 그럼 이제 제일 최근에 호출된 DFS 함수가 종료가 돼야 얘가 종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얘가 종료를 해야 얘가 종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호출된 DFS 함수가 제일 먼저 종료가 된다는 의미예요. 보면 스택이랑 매우 유사하죠. 스택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가듯이 제일 마지막으로 호출된 함수가 제일 먼저 종료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지금 종료 욕순대로 나열했는데 원래 위상 정렬 결과가 맞으려면 이제 간선이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간선만 존재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간선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DFS 탐색을 다시 살펴보자면 DFS U가 현재 실행이 됐을 때 DFS가 이제 현재 정점에서 인접한 모든 정점,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모든 간선들을 다 체크를 해보겠죠. 그럼 이제 DFS U가 실행됐을 때 분명 이 간선도 체크를 해볼 거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V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미 방문을 한 정점이었을 수도 있고 아직 방문을 안 한 정점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U가 방문을 안 한 정점이었다면 뭐 DFS 뭐 코드를 보시면 방문 안 한 정점이었다면 분명히 DFS V를 호출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호출했다는 말은 DFS U를 호출한 다음에 V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DFS V가 먼저 종료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이제 얘가 제일 늦게 종료됐고 얘가 제일 먼저 종료가 됐잖아요. 이 순서대로 한다면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얘가 방문 안 한 정점이었다면 분명히 DFS V를 호출했을 거고 얘가 종료된 다음에 얘가 종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모순이 생기고, 다른 경우 얘가 방문을 한 정점이었다면 분명 일단 DFS V가 먼저 호출이 되었겠죠. 얘가 먼저 호출된 상태에서 종료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DFS U가 호출되었다는 것은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V에서 U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고 또 이제 이렇게 U에서 V로 가는 간선이 존재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러면 이제 사이클이 발생하죠. 애초에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위상정렬 결과값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이런 경우는 사이클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상정렬 결과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라면 이러한 간선이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간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간선만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FS를 돌렸을 때 DFS 종료 욕순대로 이제 나열하면 이게 위상 정렬의 결과 값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뭐 한번 간단하게 구현하는 걸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뭐 코드 일단 지우고 해볼게요. 입력받는 부분 똑같으니까 일단은 인디그리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질문에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서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하는데, 뭐 이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서 자체가 이제 DFS랑 뭐 비슷하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뭐 간단히 구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DFS 코드 짜듯이 그냥 그대로 짜시면 돼요. 일단 DFS 선택했을 때 방문 체크를 해주었었고, 정점에서 인접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이제 방문 안 한 정점이었다면 이렇게 DFS를 호출하겠죠. 여기서 그냥 DFS가 종료될 때 오더까지 지워줬는데 다시 추가할게요. 그래서 종료될 때 현재 정점을 계속 기록해 주시면 돼요. 기록을 한 상태에서 DFS를 돌리면
일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DFS 한 번만 돌리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이 정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같이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혹시나 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맞죠? 근데 이제 0번에서부터 DFS 탐색 돌리면 이제 이 부분은 다 탐색이 될 텐데 0에서 6으로 가는 0에서 6으로 가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아직 방문이 안 됐겠죠? Q를 이용해서 탐색할 때는 애초에 0인 진입차서 0인 정점을 전부 다 Q에 넣고 탐색하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DFS는 이제 쉽게 말해서 진입차 수가 0인 정점들을 다 DFS 탐색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 코드상으로 말하자면 그냥 모든 정점에 대해서 그냥 DFS 탐색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하는 정점이면 DFS 이게 돌리면 이 오더 안에 종료된 순서대로 일단 종료된 순서대로 일단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뒤집으면 위상 정렬이 된다고 했는데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안에 아마 리버스라고 있을 거예요. 리버스가 이제 어떤 뭐 배열에 대해서 첫 번째 주소값이랑 첫 번째 주소값이랑 마지막 부분에 주소값을 넣으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반전시켜줘요. 뒤집어 준단 말이죠. 뒤집어주고 순서대로 출력을 해보면 실행해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아까랑 결과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애초에 미상정렬은 결과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지만 보면 되겠죠? 0, 그 다음 5, 그 다음 1, 그 다음 2, 3, 4 관선 순서대로 이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구현 방식만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간단해 구현할 수는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이제 그냥 상황에 맞게 뭐 그때그때 뭐 더 유용해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냥 빠르게 위상 정렬 값을 얻고 싶다면 뭐 이렇게 빠르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보통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할 때는 보통 Q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방에 물어보셔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줌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